여기 지금 막 보시듯이 미래 예측학 박사 이루시고 미래 예측학자 동행미래학자이십니다. 소작 교수님을 소개해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박수 치면은 누가 좋아요? 본인이요. 본인이? 그럼 받는 사람 기분 나쁘고? 같이 좋습니다. 다 좋죠? 네. 박수 치면 왜 좋아요? 어쨌든 좋아, 그쵸? 어쨌든 좋아. 뭐 혈액순환도 잘 될 것 같고,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박수를 치는 게 나을까? 발바닥 주무르는 게 나을까? 발바닥 주무르는 게 낫죠. 인간은 즐길 거라니까. 그럼 박수는 혹시 우리 몸에는 중요한 것, 피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 그렇죠? 쓰레기도 노폐물도 빼주고. 그럼 피 말고 또 한 가지, 혹시 기가 순환한다고 들었을 때 기? 네. 기혈. 예. 그럼 기가 있는 거 맞죠? 예. 보셨나요 혹시? 믿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음의 세상 아니다. 종교가 아니니까. 이 기의 풍부가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 죽어. 죽기까지 하면 기가 막히면. 근데 기 막히지 마세요. 죽습니다. 잘못하면은. 기 막히면 기지에 파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죠. 어쨌든 자,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꼬일까 풀릴까? 풀립니다. 풀리겠죠. 네. 그러면 자, 박수를 치면 기의 분포도가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네. 박수를 기는 가벼우니까 손에서 움직여요. 피는 무거우니까 발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박수는 혈액순환보다는 기의 순환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대충 치야 기가 순환이 잘 될까? 아니면 제대로 치야 잘 될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는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미래예측학자 호는 권군 혹은 석하를 씁니다. 소재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아마 기운이 제대로 분포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렇게 보람, 여기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학회인데 저분 석사 과정생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석사 과정만 있는 거예요? 박사 섞여 있는 거예요? 석사만 있습니다. 여기 석사 과정만. 그러니까 지금 학사는 마치고 석사를 하려고 보니까 25살짜리는 몇 명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23살짜리 몇 명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평균 나이 28? 예. 맞죠? 네. 이렇게 이 시기에 다시 또 공부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오늘은 이제 약간 독특한데 학회장님이 전화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공공정책대학원 그 강의 들어본 계시나요? 풍수강의? 여기 없나요? 풍수하고 섞어서 했었는데 오늘은 4주만 해달라고 해서 4주로만 딱 빼서 오늘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4주 명리학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자연의 이치를 찾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지가 지났습니다. 하지는 1년 중에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가 가장 뜨거워요? 아니면 하지 지나서도 뜨거워요? 하지 지나서. 뜨겁죠?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기존의 사주명리학이 가장 크게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질문! 사주명리학이 과학일까 미신일까? 과학이죠.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미신이라고 해도 돼요. 저는 뭐라고 할까? 저는 얘기합니다.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를 강의합니다. 대학원에서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질문합니다.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가 과학일까 미신일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인간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분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든가요? 아니요. 그럼 우리 회장님은 인간성이 좋으시다고 물어보면 일단 좋게 나오겠죠 이 세상에. 그래 얘기를 맞습니까? 그래야 회장도 하니까. 과학과 미신. 그전 한 가지. 지금 날이 덥잖아요. 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빵빵 춥게 입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위를 약간 늙히면서 좀 덜 추운 게 좋습니까? 좋습니까? 건강에? 약간 더운 게 낫죠. 그렇죠. 지금 에어컨이 너무 빵빵 같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반팔 입고 떨기도 감기 걸리고 이거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는 에어컨을 틀더라도 약간 더운 듯한데 틀을 때 몸이 주간하지. 밖에는 그냥 배가 강하게 헛바닥에 헉헉거리는데 안에 들어오면 엄동선 아니면은 이거는 몸이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에어컨 담당자가 계시면은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벌써 옷 입고 계신데 약간 더워서 반팔 입고 윗들이 벗을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즉 더우신 분은 다 벗는 건 안 되겠죠. 상체만 허용할지 몰라도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해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저도 너무 추우면은 견디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게 맞습니다. 근데 덥고 추운 걸 그대로 지내는 게 아니고, 더운데 우리는 나무 그늘이나 요즘은 문명의 얘기를 통해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하게 있는 게 좋습니까? 춥게 있는 게 좋습니까? 시원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도 조금 선선한 중에 따뜻한 게 좋은 거지 펄펄 끓게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주 명리학을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사주를 알기 위해서, 혹은 사주 팔자를 여러분들이 전방 직업적으로 차리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럼 사주를 아는 이유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다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것이 인간의 최종 목표라면은 이렇게 살 때면서 에어컨도 너무 춥지 않게 틀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짧지만 우선 여쭤볼게요. 몇 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 됩니까? 듣기는 1시간 해달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4시 10분으로 들었는데 지금이 4시, 여기 시계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니까 정확히 4시 32분입니다. 저는 4시 29분 8분부터 저 시작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몇 분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 강의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얘기할 것이냐, 학자들이니까 학문적 원리를 조금 더 깊게 넣어줄 거냐, 아니면 재밌게만 좀 얘기해 줄 것이냐, 뭐든지 가능합니다. 단 제가 하는 강의는 어떤 강의를 얘기했든 재미와 동시에 상당히 유익한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주 명리학을 강의를 들었든 공부를 하셨든 몇십 년 했든 오늘 듣는 강의는 처음 듣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여기 이 중에도 사주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30년 했든 50년 했든 제가 하는 도국대에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30년 했든 50년 했든 초급부터 공부를 합니다. 와서. 그리고 1년이면 똑같이 마무리를 하면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30년 됐든 50년 됐든 초보자든 관계없이 다 유익한 내용을 하긴 하는데, 먼저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까지 하는지 밤에 지금부터 아니 8시까지인지. 저희 오늘 시간 많습니다. 시간 많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많은 겁니다. 예전에 시각준 교수님이 저한테 2시간 반 강의를 주시고 이거는 2시간 반 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다니까 그럼 제가 8시까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관계없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도를 여러분 사주에 물론 다 초보적이니까 초보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약간 학문적인 어떤 느낌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조금 더 그냥 조금 가볍게 터치 1번, 2번 어느 게 나을까요? 칠통상 석사과정인데 1번, 2번 하긴 좀 그렇겠죠? 네. 2번으로 하는데 너무 어렵게는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사주명리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사주명리학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주명리학 대략 99.9%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미신사주, 논리사주,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 부제목도 좀 약간 학문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게 해놨습니다. 왜? 최소한 석사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주 대학교인데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대충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대학 특성이 아주 대학교다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박수를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여러분에게 불리할까 좋을까? 좋습니다. 그럼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또 쳐보세요. 박수를 많이 쳐줄수록 좋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박수를 무지하게 많이 쳐주는 분에게 특별한 시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다겠습니다. 아시겠죠? 8시까지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칼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5시 반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약간 더 추가해서 2시간 더 한다고, 이건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걸 여쭤볼게요. 사주명리학을 얘기하기 전 앞에서 운명에 대해서 냅다. 운명. 사주명리학 운명은 뭐 연결되는 것 같죠? 맞죠?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운명은,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은 답해주는 거 괜찮아요. 틀렸다고 뭐라 가지고 감점 안 하죠, 교수님들이?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 운명은 선택을 바꿀 수 있다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노력에 따라서 긍정으로 가능하다. 와, 이거 석사 맞죠? 제 강의 들은 거 아니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운명은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운명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살면 돼. 어차피 정해져 바뀌지 않는데, 그렇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가는 거야. 정해져 있다면. 운명의 모든 것을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난을 선택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학생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교수를 있고 싶어? 어느 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걸 얻겠습니까? 교수를 있고 싶죠. 교수님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럼 운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갑자기 좀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운명에는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겁니다.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부분이 더 많을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까? 그냥 아주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운명은 정해진 부분이 더 많습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죠? 정해진 부분이 더 많을까요? 그럼 쉬운 걸 물어볼게요. 내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늘 내일 내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서 맡깁니까?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가 결정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결정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합니까? 그냥 대충, 혹시 내가 본인이 결정합니까? 대충 되는 대로 삽니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까? 네네. 맞죠? 네네. 되는 대로 살진 않죠? 네.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누가? 내가 옆집 아저씨가? 내가. 맞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버님을 본인이 선택했어요. 그렇죠? 결정하고.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럼 대한민국을 본인이 결정했죠. 대한민국 출생했죠.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본인이 결정하고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시네. 어머니를 본인이 선택했죠. 어머님이 저를 선택. 어머님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님이 그건 바뀌지 않는. 그럼 초등학교를 본인이 선택했나요, 혹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 그러면 대체 뭐를 자, 대한민국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그럼 혹시 결혼하셨죠? 네. 부부 사모님은 본인이 선택했죠. 네. 그래서 선택하는 게 하나 정도. 결혼하셨죠? 신랑은 본인이 선택했죠. 선택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네요.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결혼을 얘기하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 결혼 누구하고 할까?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이 평소에 질문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라 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지선다형을 줄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역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은 상당히 건실합니다. 제가 CEO과정 특강을 많이 갔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요? 라고 질문이 하면 끝나기도 전에
대부분 나온 소리가 큰 소리로 왼수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입도 뻥끗 안 하네 전부 다. 상당히 이 면접 볼 때 인간성하고 좀 다 골라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저 1번 질문을 줘 선택지를 이렇게 결혼은 1번 왼수 무조건 아니겠죠. 2번 사랑하는 사람, 3번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4번 결혼 정년기 돼서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마음 가는 사람. 몇 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딱 갔는데 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갈수록 그걸 희망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를 갈수록 2번을 많이 선택하는데 연식이 된 사람일수록 4번이 더 가깝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또 줍시다. 결혼 정년기 돼서 내 배우자가 내 바운다리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다. 무관하죠. 그러면 잘 봅시다. 결혼이 내 온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선택입니까? 이미 그 바운다리에 들어온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죠. 내가 송중기가 너무 멋있어.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조금 어렵죠. 맞죠? 예. 조금 요즘 많이 뜨는 거 누가 그 누굽니까? 지금 결혼했고 나서 비마누라 비아이프가 되긴 했던 김태희라든가 사랑해도 결혼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사랑해도 사실 힘들어. 결국에는 여건이 돼줘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야,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듯이 사실은 우연한 게 많은 것들이 오기도 해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20년 됐습니다. 20년. 20년 동안 같이 산 배우자 만나기 몇 년 전부터 그거 만날 걸 계획하고 혹시 예측했나요 혹시? 결혼한 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아니, 그 만나기 몇 년 전부터 그걸 만날 걸 계획하고 생각한 적 있냐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부동산학 석사 올 거라고 계획 세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평생 한 직장을 난 어릴 때부터 거기 들어갈 거야. 잘 보면은 우리는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도 우연히 만난 거고 사실은 갑자기 만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것들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지학 교수 강의를 들을 거 제가 1년 전부터 계획서에 써놓으시고 한 명도 없는 거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주어진 게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회장님이 전화를 했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야. 내부 상황은 또 모르겠어. 어떻게 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온 거야 일단. 그리고 오늘 오느냐 안 오느냐 선택했는데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여러분의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몇십 년을 같이 가고 직장 동료가 되고 왼수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근데 이렇게 우연처럼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 우연처럼 오는 이런 것들에 규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 규칙을 연구하다가 사주명리학도 연구하고 풍수지리도 하고 주역도 하고 다 하면서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진짜 있더라. 그게 기존 사주명리학은 아니더라. 그럼 기존 사주명리학에 규칙이 틀이 없냐? 틀은 있더라. 틀은 있더라. 근데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뭘 했다? 제가 국내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서양미래학과, 동양미래학, 역학, 주역, 사주팔자, 풍수지리를 동시에 연구하고 융복합한 학자예요. 대학원에서도 두 개를 다 가르쳐. 4차 산업혁명도 가르치고 풍수도 가르치고 사주명리학도 가르치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미래학이라고 하죠. 땀방울 한 방울 딱 가지고 어느 질병이 온지까지 예측한다고 해요. 그런 서양 미래학에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런 시기를 규칙적으로 한 70%라도 60%라도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학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비포. 저 비포는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겸손하게 90% 내지 95% 이상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개발하고 그걸 동양 미래 예측학 석가명리라고 합니다. 그 기반은 태양 에너지, 지구의 공전과 자전, 즉 해가 뜨고 지는 변화로서 사계절이 있다. 그럼 사람에게도 사계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죠? 그 대신 우리는 여름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여름만 되면 아픈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어디가 안 좋은 사람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주명리학이에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행문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맴돌고 있는 게 기존의 사주명리학이고 그걸 규칙화시켜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지속하는 한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성공과 실패의 시기, 건강도 좋아지고 나빠지는 시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동양 미래 예측학을 개발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걸 개발하고 난리 났죠. 그럼 바로 노벨상 받고 뛰어나갔을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갈릴레오가 그거를 처음에 잘못됐다고 증명하려고 연구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찬양했습니까?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입 딱 씻고 코페르니쿠스는 심지어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에나 알려졌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라서? 세상은 진리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명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해요. 철학관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서 칼 한 자루 차고 검객이 이렇게 하듯이 그 생각도 했는데 우리는 때를 알다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뻔하잖아요. 답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연구하면서 서양 미래학자하고 동서양 미래학을 연구하고 제자 키우고 학문만 연구했던 걸 봤죠. 20년 전. 지금은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조금만 더 한다라면 알게 되긴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기존 사주명리학하면 거기에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오늘 사주명리학의 개요가 뭐고 왜 사주명리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얘기한 동양 미래 예측학은 어떤 거고 문명이 어떤 방법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나갑니다. 문명에는 정해진 부분과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왔듯이 사실은 정해진 것보다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큰 흐름은 정해진 게 더 많고 작은 흐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근데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흐름은 우리의 선택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잘 보세요. 내가 결정적으로 큰 인생의 계기가 됐던 것들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혹시 여름에 찬물을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을까? 따뜻한 물. 혹시 누군가 저에게 따뜻한 물을 주실 분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찬물만 있어가지고 아까 마시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차가워져가지고 뒤에 혹시 없으신가요? 따뜻한 물 거기? 어느 부위에서 주시면 매우 무한한 영광이겠는데 그냥 따뜻한 물만 떠다 주면 우리 김국장이 있으니까 거기 하든지 일단 뒤에 저기 뜨시는 분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군지 몰라서 박수 심하게 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해가 뜨고 있으니까 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몇 시죠? 4시 49분. 해가 뜨고 있으니까 지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죠. 네. 맞죠? 예. 이 태양은 오늘 지고 있고 내일 아침에 떠오르겠죠. 맞죠? 당연히 뜰 겁니다. 여기가 지금 수원이죠. 예, 수원이고 아주대학교는 상당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류대학 맞습니까? 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인류가 아니라 뭐 특류대학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초인류 아주대 초짜리 뺐습니다. 제가 초인류대학 아주대학교 석사과정에 계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저 태양은 내일 아침에 떠오르겠죠. 맞습니까? 네. 질문. 태양은 하루에 몇 번씩 뜨고 질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 번이죠. 그럼 여기 혹시 아주대학교가 있는 수원도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지나요? 그럼 질문. 미국은 하루에 해가 몇 번 뜨고 질까?
한 번 맞죠?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지구가 돕니다. 금방은 해가 뜨고 진다며. 개인적 관점.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지구가 도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어느 거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인 겁니다.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입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참입니까? 지구가 도는 게 참입니까? 진리를 따진다면 지구가 도는 게 진리죠. 맞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보이는 모습이고 현상인 거죠. 지구가 도는 원리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잘 봅시다.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멈춰 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구는 움직이는데 멈춰 있는 걸 보이죠. 지금 볼 때 우리 회장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회장님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회장님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구와 동시에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움직이는 걸 보여요. 즉, 안 움직이는 지구나 우리는 안 움직이는 걸 보이고, 멈춰있는 태양은 움직이는 걸 보이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대로 진리대로 보이는 거다, 왜곡돼 보이는 거다. 왜곡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두세 분 계신 것 같은데, 왜곡돼 보이니까 시커먼 남자가 의자에 탈을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왜곡돼 보이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달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네. 달은 움직이는 걸 보여요? 안 움직이는 걸 보여요? 움직이는 걸 보이잖아. 뜨거지는 걸. 그럼 정리해 봅시다. 태양은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고, 거꾸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지구와 우리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 보이니까 이것도 거꾸로 보여. 달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네. 이건 제대로 보이네. 그럼 우리 삶에는 제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왜곡돼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제대로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왜곡돼. 빙고. 중요합니다. 왜곡돼 보이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아마추어가 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잘 모르세요? 전문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는 전문가일까? 아마추어일까? 라고 할 때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자, 세상은 전문가가 만들어 놓고 일반인이 보고 살아갑니다.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얘기하면 천진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같은 보험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짧지만 여러분 인생을 전문가의 시각을 바꾼다면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다른 관점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말말 박수를 한번 치자면 그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합시다. 운명은 정해진 게 있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눌러도 안 넘어가 있대. 이제 뒤로 넘어가려 하네. 다시 봅시다. 이제 넘어갑니다. 먼저 사주팔자,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사주 명리학이 정확히 뭘까? 사주 명리학과 사주팔자 얘기 다 들어봤죠? 사주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륭, 화복이라든가 이런 성패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뭐를 분석해서?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그럼 조금 더 사주팔자까지 정리합시다.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십간십이지라는 간지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8월 5일날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무지하게 덥잖아. 조금 있으면 8월 5일이잖아. 네. 오후 3시 어때요? 환장하게 덥죠? 네. 걔가 혓바닥 빼놓고 헉헉거리죠. 네. 이렇게 뜨거울 때 태어난 사람이 뜨거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추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뜨거운 기운. 또 여름을 만나면 좋겠다, 죽음이겠다. 죽음이겠죠. 꼭은 아니지만 이게 원래는 원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월 5일 날 추워. 지금 에어컨보다 더 추워. 새벽 2시 태어났어. 어때요? 추운 길이 많겠죠. 이 사람이 겨울을 만난다. 일이 풀릴까 꼬일까? 꼬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꼭은 아니에요. 이게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8월 5일 날 오후 3시에 태어났어. 근데 선을 봤는데 8월 5일 날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 만났어. 그럼 둘 다 뜨거운 기운이 많아. 같이 있고 싶을까? 떨어지고 싶을까? 떨어져. 같이 살고 싶어? 싫어? 이것들이 궁합이나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끌리고 안 끌리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겨울에 밤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가 부지런한 활동력이 높을 가능성이 클까? 봄에 아침에. 그럼 누가 더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클까? 자, 머리는 움직일 때 생각해서 가만히 있을 때 쓰는 거야. 겨울 밤에는 보이는 거 있다 없다 배는 게 없잖아. 그럼 머리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머리는 좋겠지. 그럼 누가 더 우울증 걸릴 가능성이 크겠다. 꼭은 아니지만 이런 원리가 원래 사주명리학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만 제대로 응용한다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취합시다. 아까 제가 사주명리학이 미신이냐 과학이냐 할 때 미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신의 반대가 뭐죠? 안미신. 맞죠?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주로 쓰이는 게 과학이나 논리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과학적이나 논리적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주명리나 풍수지리 미신이라고 할 때 진짜 미신이란 진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사주명리와 풍수지리가 미신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 시켜놓을게요. 미신이 반대는 안미신이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보통 쓸 때는 미신을 과학의 반대 혹은 논리적인 거의 반대라고 씁니다. 논리나 과학이라는 것은 미신은 근거 없는 것들을 믿는 것들을 믿고서 막 그냥 믿어서 기도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과학은 근거를 찾아서 근거가 합리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으로서 연결되고 누구나 어떤 공식을 계산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계산하는데 10단계가 있어. 9단계를 정확하게 계산해. 한 단계만 살짝 계산 잘못해. 그럼 정답 맞아 틀려? 틀려요. 그건 논리적인 게 아닌 거야. 9단계가 논리적이었어. 그래도 논리적인 게 아닌 거야. 아닌 거죠. 비논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100단계, 10단계가 있는데 8단계를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2단계만 살짝 했어. 그럼 논리다 비논리다. 논리와 비논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비논리인 거죠. 네. 논리만 있으면 논리적인 거고 과학만 있으면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과 미신이 섞이면 뭡니까? 미신인 거죠. 맞죠? 네. 논리와 비논리가 섞이면 비논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비논리만 있으면 비논리고 미신만 있으면 미신이고 과학만 있으면 과학이고 논리만 있으면 논리인데, 과학과 논리가 섞이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거를? 논리반 과학, 미신반 논리반이라고 불러요? 과학? 그냥 비논리인 거죠.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조금 썩었습니다. 그건 무슨 사과예요? 썩은 사과. 5% 썩었어. 무슨 사과? 썩은 사과. 80% 썩었어. 무슨 사과? 썩은 사과. 즉 썩은 부분이 조금만 있으면 썩은 사과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100%안 썩여야 그냥 온전한 사과인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사주명리학에는 과학적 요소, 그냥 과학,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다 없다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는데 미신적 요소도 섞여 있는 거예요. 즉 10단계 중에서 6단계, 대여섯 단계가 과학적이야. 논리적이야. 그걸 가지고 논리라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미신이라는 분들은 그 중에 있는 또 대여섯 단계의 미신을 가지고 미신이라고 얘기를 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 요소도 있고 미신적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총합하면 미신이 맞는 거예요. 왜? 과학적 요소가 완벽하지 않을 때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말할 때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코끼리를 얘기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야, 무슨 코끼리는 말이야 통나무 같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왜? 나는 발톱을 만져봤거든. 옆에 있다고 말합니다. 배를 만져보더니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말이야 평범하게 이 자루 포대자루 같은 거야. 널찍하게 라고 합니다. 누가 틀렸어요? 둘 다 맞아요. 누가 이거다. 농담하지 마. 코끼리는 말이 도마줄 같은 거 지금 꼬여있어. 어디 만졌을까? 꼬리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코끼리는 말이야 이 딱딱해가지고 뾰족한 돌덩어리 같은 거야. 뭘 만졌다? 뿔. 그들이 전부 다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때
그것도 코끼리야.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온전하게 표현한다면 완벽한 코끼리가 아닌 부분인 겁니다. 사주명리학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사주명리학을 미신이라고 얘기해도 일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진다면 미신과 과학이 섞여 있을 때는 사과가 썩은 부분이 있으면 썩은 사과이듯이 이미 그건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미신이라고 부르는 이유 첫째. 또 두 번째. 사주명리학과 풍수질이 같은 얘기인데, 자 여러분, 문학이나 창작, 역사나 신화를 얘기할 때 전혀 논리적이잖아. 그거 미신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잖아. 예술 황당하죠. 어떨 때는 미신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왜? 그럼 미신이 비논리가 다 미신이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 이런 것들도 신화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술 문학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사주명리학과 풍수질 사주명리 왜 미신이라고 하지? 왜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그걸 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 특히 이런 사주명리학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예측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좁사 예측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게 중요하죠. 현실은. 근데 예측이 딱 맞으면 과학적일까? 예측이 맞으면 과학적일까? 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잠결에 꿈깨갖고서 딱 5문제인데 그냥 공부를 하나 했어. 근데 잠자다 개실 받았다고 해서 야 3, 4, 5, 6이야. 3, 4, 5, 6, 7이 뭐야? 마치 시험 지르고 모르는데 3, 4, 5, 6, 7 다 찍었어. 근데 100점 맞았어.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공부했어. 그렇게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다고 다 똑똑한 겁니까? 정답 맞았다고. 중요한 겁니다. 정답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 사주명리학도 맞았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중요하냐? 규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똑같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맞느냐? 거의 대부분이 항상 맞느냐? 예의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게 될 때 우리는 과학이라고 논리라고 얘기해. 뭐든지 예측하게 됐든 공식이 됐든 규칙을 가지고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누가 하나, 너를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누가 하나 똑같은 방법을 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그때 논리학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푸는 분마다 틀리세요. 선생님도 틀리고 자식도 틀리고 제자도 틀리고 한 사람이 갈 때마다 또 틀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걸 보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땐 잘 맞잖아. 즉 미아리에서 맹인 역학자 하신 아주머니 사주 갱신했구만.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아. 그분이 공부를 잘해서 맞는 걸까? 그렇게 맞는 것들은 철학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관이 발달된 그러니까 신기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이 좋을 때는 잘 맞아요. 근데 그 맞는 분을 계속 가서 해봐. 하나 딱 맞췄는데 그분이 뭘 맞히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두 개 작년간에 돈 나갔죠. 작년까지 돈 안 나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있으면 한두 번씩은. 이렇게 몇 가지 정도가 아니고 간혹은 신기한 것도 맞춥니다. 지난달에 300만 원 잊어버린 걸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달에 1000만 원 잊으면 못 맞추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두 개씩 나만 하는 걸 맞추다 보니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꾸준히 가서 내가 몇 살 때 어떻지 물어보세요.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몇 개는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주명리학도 단계가 있습니다. 성격을 얘기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또 맞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언제가 방송에서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 말빨 좋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시켰어요. 사주학자라고. 그래서 상담을 시켰어. 그분이 뭐 언제 잘 나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성격이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일할 때 하다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너무 잘 맞는다 이게. 보면 얼굴 보면 대략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신기하다.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참 잘 맞는다고. 물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당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나가고 이건 공통적으로 할 수 있어.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냥 성격, 작년에 어떻고 뭐 이렇게 대략 이런 정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뭐가 조금 감이 올까 말까 할 텐데, 무속은 거기까지 쳐놓겠다. 그럼 다시 한번 미신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신에 대해서 아까 하나의 미신인 이유가 첫 번째는 미신과 과학이 섞이면은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논리와 미신적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10단계에서 몇 단계는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나머지는 비과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사주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한테 왜라는 질문 3번 하면 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명리학의 원리는 모르고 비법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도 어려운 게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머리 좋아서 무조건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물론 사법고시 하신 분은 좀 나을지 몰라. 무조건 외웠던 게 그렇죠? 그래도 외우는 게 쉽진 않죠. 예. 이렇게 외우려는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외우다 보면은 잡읍시다. 외워. 10명이 공부를 해. 근데 잘못 외운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잘못 외운 사람이 있어. 원리는 모르고 외우기만 했어. 선생님이 돌아가셔. A는 뭐를 잘못 외우고 B는 뭐를 잘못 외우고 C는 뭐를 잘못 외웠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검증할 길이 있다 없다? 원리를 알면 검증이 되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검증할 길이 없어. 또 제자를 키워. 그 제자들이 또다시 몇 개씩 잘못 외워. 한 몇 대 걸치면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 현재 역학회 현상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야. 이게 역학회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왜라는 질문 3번 하면 잘린다는 게 역학회입니다. 왜? 첫 번째 왜라고 질문하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하면 껄쩍지근해. 선생님이 원리를 알고서 공부했다? 그냥 무조건 외웠다. 무조건 외웠으니까 원리 모르잖아. 자꾸 3번 물어보면은 선생님 테스트 한다고 잘려버린다. 실제 우리 카페에도 우리 같은 제가 동국대에서 강의하는 거기서 공개 강좌 시간에 질문했다가 젊은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의문 갖고 있으면 이 공부 못해요. 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런 게 나와요. 나무가 흙을 극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외워야 돼 그렇게. 나무가 흙을 극한다고. 이런 황당하게. 이게 목극토라고도 얘기하고. 예를 들면. 자 어쨌든 이렇게 비논리가 섞여있기 때문에 비논리고 또 한 가지는 사주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때는 좀 더 아까처럼 규칙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문학이나 역사나 예술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시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두 가지. 정확한 예측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정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즉 이게 예측하는 학문인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또 미시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이유지만 구분한다면 그래서 이걸 미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야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왔다. 이민 따라왔다. 이민 병호 무신 경신. 이게 2022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태어난 사람. 언제? 6월 24일 언제죠? 오늘 지금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이 사주를 갖는 거죠. 2시간. 여러분 사주 볼 때 뭐 보는지 아세요? 첫째 출생년, 월, 일, 시, 아버지 몸무게, 엄마 직업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개는 안 들어가죠. 연, 월, 일, 시만 들어가죠.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회장님이 직업을 유일하게 알아. 변호사라고 해서. 저 회장님 맞습니까? 예. 회장님하고 똑같은 연월 일시가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여러 명이겠죠.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 가면 대한민국에 서울에 가면은 수원만 가보세요. 수원 한분과 몇 개? 하나 두 개. 좀 여러 개 있겠지. 지금 가면 딱 한 명밖에 없겠다? 아니면 여러 명이겠다. 수원에. 여러 명이. 그럼 서울까지 치면은 대한민국까지 다 치면은 그것도 2시간 간격으로 이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는 같아요. 근데 삶이 같다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들어봤죠? 그분이 삼성의 부회장 된 이유가 첫째 1번 공부 잘해서, 2번 잘생겨서, 3번 똑똑해서. 정답 몇 번? 여기 없죠? 4번 아버지를 만나서. 맞아요? 몇 번? 아버지 때문에 부회장합니다. 맞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은 출생 년, 월, 일시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많다. 그들이 전부 다 만약에 사주를 딱 가지고 직업을 맞출 수 있다면은 그 사주가 똑같이 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해야지만 이 직업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즉
우리 지금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는 전부 다 변호사를 해야 돼.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든 북한 탄광주의 아들을 태어났든 전부 다 변호사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사주팔자 직업을 맞출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대표님, 우리 선생님의 사주팔자를 딱 뒤밀었더니 미래의 직합박사 1호 소재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어라고 지금 말한다면 기가 막힌 거잖아. 그게 맞으려면은 똑같은 생년월일씩 같은 사람 다 여기 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사주명리학 공부할 때 직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추고 다 맞추려고 그래. 그럼 설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찾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사주 가지고 직업을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추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질문. 맞추는 경우는 있다. 학문적으로 항상 맞을 수 있겠다 없겠다? 학문적으로 항상 맞을 수는 없다. 근데 맞추는 경우는 있겠다. 이해하시겠죠? 이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을 학문으로 찾으려고 한다? 사주만 가지고? 노죠. 그건 뭘 알아야 돼? 그 사람의 무대, 삶의 형태 이런 걸 안다라면 가능하겠죠. 이 사람이 자 변호사야. 자, 이 사주가 60년 전에 600년 전에 똑같은 사주가 있어. 600년 전에도. 600년 전에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면 있어? 대한민국 변호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직업을 찾는 건 아닌 거예요. 단지 어떠한 특성에 존재하겠다. 컨설팅 같은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주명리학 사주를 딱 꺼내는 순간에 머리끝 발까지 다 맞출 것처럼 얘기를 해. 간 맞추기도 해. 지난달에 애인 숨겨놓은 애인 들통나고까지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해. 가는 거. 그게 맞을 때는 있어. 왜? 직관이 적용돼서. 자, 제가 따라합시다. 여기 뒤에 나오는 건데 지금 PPT 넘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동양 역학 예측하는 방법을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직관 점학. 직관으로 예측하는 점학. 직관이라는 게 직관 느낌. 두 번째 관찰 상학. 세 번째 규칙 명학. 여기 직관 점학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그런 말은 무속인들. 처녀가 애인하고 싸우고 무속집을 찾아가. 딱 오는데 어떤 분이 용한 거다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딱 오자마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인하고 싸웠구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러게 애인하고 싸웠다고 심지어 딱 그래 한마디 더 해. 그 애인이 말이야 스포츠 머리에 뿔테 안경 쓰고 청바지 입었네. 이제 그 처자는 저 무속인이 내가 애인하고 뽀뽀 몇 번 하고 그 이상까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뽀뽀 몇 번 그 이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무속인이 그 이상까지 알까 모를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100% 아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다 물어봐. 그 무속인이 미래를 다 알까 모를까? 간혹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할까 안 할까? 내가 미래를 잘 몰라 모른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과거는 맞는데 미래는 안 맞더라. 그리고 그분이 맞춘 게 과거의 삶의 흐름이나 이런 걸 맞춘 겁니까? 특정한 하나를 맞춘 겁니까? 특정한 하나를 맞춘 우리는 나만 아는 걸 맞추다 보니까 모든 걸 알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중에서 영이 맑은 분들이 기운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이 보여요. 눈에. 그렇지만 원하는 걸 다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무속인들이 평균으로 전부 다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룹 회장님이 알만한 여러분이 다 아는 그룹 실명을 얘기하는 그룹이라고 해버렸네. 좋습니다. 저 좋아요. 그 회장님 얘기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교수님이 제가 아는 유명한 무속인인데 이 무속인은 나락구다는 무속이라 이름만 대면 안 돼요. 근데 그 무속인이 회장님 저는 반은 사기꾼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근데 어떤 무속인이냐? 밥 먹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왜요? 손주 보겠는데 이 양반이 북두박에 성년도 유분수지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놈을 벌써
전화해서 야, 너 뭐 속도 위반했어?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런 무속인인데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은 사기꾼입니다. 왜요?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내가 30%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찍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은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그분은 두 가지에서 대단하다. 첫 번째는 30% 정도라는 걸 이실직고 했다는 거면 이걸 못하잖아. 함부로. 두 번째는 30% 정도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무속인들이 평균 그렇게 못 봅니다. 10% 15%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지, 영험한 분들은 어떨 땐 순간적으로 더 높게도 봅니다. 5, 60%, 70%까지 보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까지. 근데 우리 잘 봅시다. 30%나 35% 안다고 치고 나머지 60, 70% 중에서 반 딱 잘리면 몇 프로야? 반은 누구든 찍어 맞추잖아. 그런 분들은 더 좀 맞을 거 아니야. 그럼 거의 찍어 맞춰도 8, 9, 7, 80% 맞잖아. 8, 90. 맞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바로 직관이나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이 아니래도 누구나 직관이 딱 감흥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좋은 땅을 찾는 게 풍수지리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 찾는 분도 있고, 동네 맨날 나무꾼 나무하러 다니다가 맨날 눈이 잘 녹는 곳이 있어. 아버님 거기다 보셨어. 나중에 그 명당이래. 가능하잖아. 어떤 절에 가보면, 제가 엊그제 제주도를 제자들 데리고 갔다가도 조그만 절을 갔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큰 약천사로 갔었는데, 근대에 생긴 절들은 보통 그 혈자리를 못 찾아요. 기운을 풍수 이론 가지고 정확하게 못 찾거든. 근데 약천사를 가보고 놀란 거야. 정확하게 혈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그만 절, 약수함이라고 젊은 휴양님의 조그만 절 약수함. 그리고 거기를 그냥 우연히 들렸는데 정확하게 기운이, 그 가운데 부처님 곳인데 정확하게 기운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거기 미리 연락하라고 가서, 약천사는 우리 연락하고 가서 차도 마시겠지만 그 연락하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자리가 기가 있고 크로스 여기가 포인트다. 하는 어떤 스님 하나 빼꼼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 좀 있다 주지스님이니까 그렇다고 나이 연락 없이 와서 소란 떨어 죄송하다니까 잠깐 들어오라 하더니 막 열변을 토하니까 그 자리가 우리 선사 스님께서 거기서 열반에 들으시고 그래서 도솔절 갔다 온 자리가 거기가 기가 좋냐고 하면서,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이분이 풍수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지만 어떤 계시를 받거나 기운을 느끼는 거, 어떤 분에서. 그래서 오래된 절에는 그분 절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혈자리가 많은. 왜? 보통 스님들이 계시 받아서 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아는 방법에는 계시를 받는 방법도 있고, 꿈을 쓰는 방법도 있고, 우연히 찍는 방법도 있고, 볼펜 던지는 방법도 있고, 맞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유명한, 저도 예측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예측했잖아요. 확률은 5대5야, 50대50. 맞습니까? 네. 단지 저는 예측했다 틀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여러분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 물론 저는 틀리진 않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건 공식화를 안 시킨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공식화 시키는 것은 공익적인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보면 12월 22일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주자고.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심했습니까? 안 심했습니까? 무지 심했죠. 오늘 같은 날 올 거라 생각합니까? 그때는 영원히 코로나와 같이 갈 거야. 모든 사람이 희망해, 절망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죠? 지금 코로나로 영원히 끝날 것 같지만 2월이 지나면 코로나 상태가 바뀌다, 약해지고 2월 달에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반에서 5월 사이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되리라 라고 유튜브를 해놨습니다. 끝나는 거는 2013년 거의 14년 가야 끝나지만 그래도 생활은 4, 5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써놓은 유튜브, 아직도 유튜브 있고, 그게 12월 1월 달에는 신문 기사들은 나가게 됐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측들이 가능합니다. 초기 조건만 정확하면. 근데 이거는 규칙의 예측이고요. 누구나 공부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무속인이 딱 보고 다음 달에 돈 500 들어오겠네 얘기한 거는 예측이 이거는 누구나 공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측과 예언이라고. 자, 예측과 예언의 차이가 뭘까? 예측은 메커니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학문적 규칙과 학문적 툴이 있어서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언은 계시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김정은이 다음 달 죽는데 어떻게 알아서 계시받았어? 안 죽으면 말고. 죽어봐야 죽는 거 왜 계시받았다는데? 그건 누가 똑같이 계시는 동시에 받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별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 예언해줄까 예언. 그래서 저는 예측학자인 겁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는 예측. 예언은 직관을 통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래서 예측은 예언은 주로 점학 분야예요. 점치는 거. 점치는 것은 두 가지 아까처럼 신기루에 점치는 게 있고 주역점, 타로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점치는 것은 규칙을 용용하지 않아. 그냥 우연한 것들을 타로를 뽑든 주역점을 치든 이런 것들이 규칙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상황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뽑고서 치는 게 점입니다. 이런 것들 갖고 근데 이것은 규칙이 아니니까 그로서 가치는 있지만 규칙적인 논리 학문의 영역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사주의 규칙에다가 그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규칙이 안 맞으니까 그걸 뽑아놓고 직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 이용하기도 하고 모르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잘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리가 되죠? 이 직각은.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사주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민, 병호, 무신, 경신. 이건 무슨 얘기냐?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출생 연주라 연 이민년이라고 들어가지고 우리 이민년 맞죠? 이번 달이 병월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신일이고 내일이 지금 시간이 경신십니다. 5시 반까지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그냥 요 연처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글자가 몇 글자예요? 총 8글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를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연의 기둥, 월의 기둥에서 기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멱사자, 기둥두자, 네 기둥, 8글자. 이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팔자, 타령, 팔자란 말도 하고 지금의 팔자를 두 가지를 쓰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확한 용어로 쓰이는 거고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포도를 간주로 표현하는 것, 즉 위도와 경도를 표시해 놓은 게 사주팔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주팔자, 사주 이 말 속에는 그냥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어쩌지 못한 내 삶의 어떤 포션 이런 것들을 그냥 통상 사주팔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포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분의 사주팔자입니다. 어떤 분. 예를 들어 197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여러분도 아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팔자인데 태어난 날이 개수의 날이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천간이 10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를 들어 원이 있는데 그 원에서 어느 시점에 태어나는 날이에요. 여기서 우리 변호사님이 저를 딱 볼 때 왼쪽을 볼 수 있다고 볼까? 못 보죠. 오른쪽만 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제 오른쪽을 볼 수 있다고 볼까? 못 보죠. 저분은 제 뒤통수 본다고 본다. 여기 뒤통수 약간 보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사주 태어난 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 어느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의미에서 지구에 자전할 때 태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태양과의 각도 하에서 태어났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날에 태어나는 사람은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요. 논리적이야. 무지하게 논리적이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일 할 때 신중하다, 막 덜렁거리고 움직인다. 함부로 한다, 신중하다. 과감하다, 조심스럽다. 합리적이다, 무모하다. 이런 사람이 이게 머리 좋다, 나쁘다.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런데 요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은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나름의 카리스마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격이 논리적인 건 계산해야 되니까 성격이 빠르다 늦다. 계산해야 돼 천천히. 확인해야 돼 빠르다 늦어. 늦은 거야 원래. 늦은데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주변의 여건이 급한 성향을 만들어 놓고 있어. 늦은데 급해. 그럼 뭐야? 육적지근한 성향도 가지고 있고 게으른 성향. 어떨 땐 급한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냥 순간적으로 급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딱 지나면
쿨하게 된 거예요. 이런 성향. 또 요게는 앞에 건 뭐냐? 현실적이야. 아주 현실적으로. 재테크에도 뛰어나고 현실적인 이런 습성을 가진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성격을. 왜?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혹시? 여기에? 인간성은 좀 괜찮은 편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모두가 그렇죠? 여기. 맞아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빠지부터 봅시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또 넘어갑시다. 근데 이 사주팔자는 좀 변명을 좀 아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순신 장군 저분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 맞죠? 어떤 분 누구냐 하니까 김명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명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말이 맞죠? 저분이 유명한 이유 왜 유명할까? 첫째, 잘생겨서. 둘째, 효도에서. 세 번째, 뭐해서? 이제 나 온도가 제 정도 왔기 때문에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대신 뭐 상의만 벗어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딱 좋아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진 적이 있다 없다. 현대를 생존 경쟁을 넣어서 생존 전쟁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CEO들이나 여러분들이 현재의 전쟁에 이순신 장군처럼 지지 않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분을 모셔왔는데, 모셔온 진짜 이유, 저분이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는 진짜 이유, 난중일기에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과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뭐가 있을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점을친 기록이 있어. 뭐가 있다? 점을친 기록. 그게 점치란 얘기가 아닌데 실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준비하고도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하늘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한번 임금의 명을 어겼습니다. 왜? 임금의 명을 전시의 장군이 어기면 목숨을 부지한다, 보장한다, 못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명을 받들어서 싸웠다면 이겼을까, 졌을까? 졌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의 때를 한 거예요. 때. 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하우일까? 아이템일까? 돈일까? 바로 때라는 거 같죠.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강의의 큰 핵심인 거예요. 사주명리학을 설명했지만 진짜는 바로 사주명리학이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얘기하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의미하는 게 그게 뭡니까?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맞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사계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강의가 지금. 인생 사계절. 그 인생 사계절이 누구에게나 있다.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나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자, 그럼 여기서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what이나 how.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신만의 때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때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물어본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전쟁을 했다라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 어려움을 말하자면 그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겠죠? 100일 한 시기가 이순신 장군이 그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건 겨울을 여름으로 바꾼다? 혹시 겨울을 만났는데 착한 일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건너뛸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럼 인가서 더러우면 늦게 끝날까? 겨울은 겨울만큼 시간이 지나야 끝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서 질 것이냐? 차라리 기대해볼 것이냐? 내가 살아남는다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겠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때를 찾는 이제 제 책입니다.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자, 몇 그루? 몇 그루? 한 그루. 몇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자, 몇 그루? 몇 그루? 한 그루. 예, 한 그루입니다. 전 몇 그루만 물어봤지만 네 그루에서 한 그루 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가 집단의 특성이 있다고. 한 그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제가 개발한 사람의 삶에는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가 있는데 그 중에 10년 주기 패턴이
가장 중요하게 누구나 600년 주기 너무 길잖아. 60년 주기도 길잖아. 근데 큰 흐름, 나이가 이제 50대쯤 넘어가면 60년 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20, 30대, 이런 30, 40대 되면 60년은 관계없고 10년. 자, 여기서 보면은 10년 중에 5년은 상승하고 5년 하락하는 흐름이 있고, 이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구나 있습니다. 봄이 2년, 여름이 3년, 가을이 2년, 겨울이 3년. 이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 몇 년일까? 어디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 3년. 겨울 3년은 일이 이유 없이 꼬이는 거야. 내가 왜 그때 힘들었지? 라고 느낄 때. 몇 년? 3년. 그리고 봄 2년은 잘 나가는 시기일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시기일까? 아직은 힘든 시기야. 여름 3년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해. 가을 2년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막 걷어들이는 거야. 그럼 가장 내가 돈이 많은 해 1년, 우아할 때 가장 우아하고 최고에 있을 때 1년만 꿈다면 언제일까? 가장 최고 정점. 가을 초창기가 제일 최고 정점일까? 가을이 끝날 때일까? 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2년차가 최고 정점이죠. 네, 가을은 많이 걷어들이는 시기고, 추수가 끝나는 가을, 추수 때 가을이 풍성해요? 추수 끝난 겨울이 풍성합니까? 겨울. 그리고 가장 많이 까먹기 시작하는 것도 겨울. 이해하시겠죠? 가장 정점일 때 갑자기 깨지는 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도 한두 번씩 겪어봤은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왜 내가 잘 나가다 하루아침에 깨졌지? 이 이유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늘의 지금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3년, 5년 후에 이대로 지금 잘 나가는 모습들을 유지한다는 보장을 뭘로 하실까요?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뭐 믿고 보장합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안 가본 길을 간다면 내비게이션이 훨씬 중요하죠. 그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어디에 웅덩이가 파였는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만 사실 겁니까? 40대, 30대를 다시 살 거 아니잖아요. 안 가본 인생을 살죠.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늦여름 1년과 가을 1년, 3년, 가을 2년까지 3년이 가장 전성기, 슬럼프는 겨울 3년. 근데 여기에 아까 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끔 보면 시중에서 대운하면 너 대운 들어왔으라 하는데, 그 대운이 아니에요. 대운이라는 것은 원래 운의 주기가 단위가 10년 단위로 가면서 600년 주기로 흘러가는 걸 대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은 10년 주기, 1년 단위, 10년 주기, 1년 단위, 60년 주기, 60년 주기는 6년 단위, 60년 주기죠. 60년 주기, 그 다음에 600년 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주기들이 있습니다. 운이 나쁠 때 가을은 잘 나가다가 이미 기운을 속으로 꺾이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리 등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셔도 됩니다. 제 강의를. 오늘은 짤막하게, 누구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면 박수 좀 쳐주시고요. 박수를 마지못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중요한 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제가 예전에 치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책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 이건 우리나라 최초로 동서양 미래학자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예측 방법론에 대해서 한 거고, 오직한 사주명량을 논리로 푸는 사주명량이 됐을까? 골고루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인 거고요. 이건 꽤 전에 해놨던 겁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책들. 항상 이렇게 이 끄트머리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이 자리에도 끄트머리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이때가 2016년도인데요.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다가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17년도까지, 18년도까지 경제 좋을 것이다. 실제 좋았습니다. 19년 넘어가서, 16년까지, 17년까지, 18년 좀 넘어가서 18년, 19년, 20년 돼서는 경제가 많이 약할 것이다. 10년 주기에서 겨울이 1년, 2년, 3년 있다면 언제가 가장 약할까?
깨지기 시작한 게 겨울 1년이죠. 깨지기 시작해도 가장 높죠. 그러다가 2년차 되면 낮아지죠. 3년차는 바닥을 치죠. 제가 2018년, 19년, 20년 이 3년을 부동산이나 경제의 겨울로 봤습니다. 그럼 언제가 바닥일까요? 2020년 바닥이죠. 20년, 21년. 그리고 봄이 21년, 22년. 그럼 올해까지는 봄이야. 경제가 좋아진다? 아직은 조짐만 있다. 어떤 쪽일까요? 경제가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아직은 조짐만 있다. 그럼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부터? 2023년부터 서서히 좋아진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실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조찬 포럼을 합니다. 조찬 포럼을 오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인쇄 자리 있으면 나눠줘도 괜찮을까요? 조찬 포럼? 김국장 준비했습니다. 들이 하나씩. 이렇게. 요거는 7월 12일 날 노브텔에서 김병준 총리 모시고 조찬 포럼 하니까 특별히 오셔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넘어가고요. 동양비례 아까 따라 직관 점학. 따라해보세요. 직관 점학. 관찰 상학. 규칙 명학.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요게 이제 명학 요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찰 이런 것들은 관상에 관련된 것. 얼굴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얼굴 볼 때 코가 크면 뭐가 크다. 코가 크면 뭐가 크다.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코 크면 크잖아. 안 그래요? 근데 코가 크면 관상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소신이 큰 거예요. 코가 무지하게 너무 크면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운이 좋을 때는 소신 있는 리더, 운이 나쁠 때는 고집불통, 불통.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코가 대신 너무 낮으면은, 운이 좋을 때는 화합의 리더. 항상 물어봐, 누가 어떻게 할까? 얼마나 좋아, 화합의 소통. 운이 나쁠 때는 우유부단, 혼자 결정을 못해. 코가 낮을 때 자기 주관이 약해서. 그럼 리더를 언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줄 원이 잘 판단해야 되나? 세도 정치할 때는 어떤 리더를 뽑았을까? 코가 높은 사람을 세웠을까? 코가 낮은 사람 왕을 세웠을까? 예를 들면 눈썹이 촘촘하다. 그럼 꼼꼼한 거예요. 듬성듬성하다. 좀 약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튀어나왔다. 성질이 약간 있으시다. 승리가 약간 급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동자가 약간 튀어나오면 승리가 좀 급한 거예요. 입이 눈이 째졌다. 눈은 째진 게 좋을까? 동그란 게 좋을까? 예를 들면 눈이 동그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까지 해서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다치기도 해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눈 동그란 분 있나 보세요. 눈은 째진 게 좋습니다. 너무 범죄형이 아닐 때까지. 콧구멍은 보이는 게 좋다, 안 보이는 게 좋다? 안 보이면 꼼꼼해. 돈을 잘 안 써. 콧구멍이 콧구멍이 딱 벌어져 있으면 돈을 잘 써. 술렁술렁. 눈썹이 듬성듬성하면 돈을 좀 잘 써. 눈썹이 촘촘하면 안 써. 눈이 들어가면 생각이 깊어. 꼼꼼해. 예를 들어 돈을 빌리려고 딱 갔는데 딱 보니까 콧구멍이 안 보이고 눈이 들어가고 눈썹이 촘촘해. 그럼 돈 빌릴 수 있겠다, 어렵겠다? 거의 힘든 거야. 그럼 여러분 A를 사귀는데 누구를 사귈까?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누구를 사겨? 보이는 사람. A는 그래야 돈 쓰고 재밌게. 그럼 결혼할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속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상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관상을 통계로 해. 이게 상학이고 이게 명함을 써서 어쨌든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상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따랐다. 이 사진을 따랐다. 개축, 경신, 계사, 정사. 이게 이 사주인데 혹시 삼재라고 들어봤어요? 삼재? 네. 삼재가 3년 동안 재수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삼재를 믿는 분 손들어. 삼재를 믿는 분. 괜찮아. 이름 안 적으니까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대학원이라 그런가? 그럼 삼재를 안 믿는 분. 하나, 둘, 셋, 넷, 여섯. 그럼 나머지는 믿으려다 많은 분? 삼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삼재는 정확히 말해서 세 개의 띠가 3년씩 안 좋은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삼재가 왜 미신인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다 미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실제 교회 쪽 관련된 지난달에는 지난주간은 건신대학교 신학대가 특강됐어요. 시우 과정에서도. 근데
가끔은 이 목사님들, 집사님들 삼재 같은 거 사주 미신이라 아멘하고 집사님들 집에 가셔서 삼재 풀이한다는 부족하고 왜? 미신이라고 들었는데 옆집에 삼재 때 안 듣고 아들이 안 풀리고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그러면 비풀하게 잡고 싶은 심정이야. 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좀 집어넣습니다. 알죠? 삼재의 원리는 띠를 갖고 따지는 사주팔자 원리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생년월일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가 참 대학원이니까 제가 강의 중에 영어 섞었어도 전혀 문제 없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 거죠. 그냥 섞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22년 6월 24일 낮 12시에 태어난 사람을 영어로 A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 어렵진 않죠. 자, 2024년 저녁 때 태어난 사람을 영어로 B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B. 역시. 자, 2024년 2월 24일 밤에 태어난 사람 영어로 C. 엘리트는 달라. 역시 다 알고 있잖아. ABC. 자, A와 B와 C 이 세 사람이 똑같은 2024년 2월 24일 태어난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걸로 친다면 73년 8월 25일 날 똑같이 태어난 거야. 셋이 다. 그럼 생년, 월일, 이 기둥에서 생년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아. 사주 8팔자 중에 몇 글자 같다? 6글자 같죠. 뭐가 틀려? 2글자만 다르잖아. 그러면 자, 근데 태양의 에너지가 A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봐. 나 12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태양도 이뻐서 빵긋 웃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정면으로 보니까. B는 저녁 때 태어났으니까 태양을 어떻게 째려보잖아. 그럼 태양도 기분 나쁘니까 같이 째려보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줘? 조금 줘? 조금 주지. C는 태양을 안 봐. 태양 열받으니까 지도 안 봐. 태양을 못 봐도. A와 B와 C는 사주팔자 중에 6자 같지만 A는 태양을 방긋 정면으로 받고 B는 대충 받고 C는 못 봐도. 그럼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게 같다 다르다? 그럼 삶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출생년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은데 시간만 달라도 삶이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일까지 틀려. 일까지 달라. 연월 일까지. 그럼 사주에 연과 월이 같대. 그럼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겠죠. 이런 사람 보고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에 가짜들 하면 가구점하고 이름에 녹자들 하면 농사진다고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황당한 얘기죠. 근데 또 심지어 연월 일시 월까지 틀려. 즉 동갑내기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 전부 다 몇 살 때 돈 벌고 몇 살 때 깨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동갑내기 중에 잘 나간 사람도 깨진 사람도 있는데 삼재는 심지어 이 8글자 중에서 한 글자 띠만 가지고 그것도 4살 차이가 똑같이 1973년에 태어났거나 77년에 태어났거나 69년에 태어났거나 이 4살 차이가 전부 다 3살 띠가 같이 삼재에 든다게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삼재를 빌비로 삼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는 전형적으로 잘못 알려진 속설이고 완벽한 미신이고요. 그래서 삼재를 빌비로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돈이나 금전적인 그분은 상당히 위대한 분이다. 사자가 들어간다. 사자가 앞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면 변호사, 의사 이런 걸 안 돼. 심각한 안 되고 앞에 들어가면 사기꾼, 사이비. 물론 간혹은 삼재를 계기로 어떤 훌륭한 스님들이 그냥 조심하라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이 삼재를 가지고 빌미로 풀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삼재 풀이하면 어디 가서 풀었어 굿해서. 그러면 삼재가 풀어질까? 띠로 인해 생긴 건데 딴 데 가면 또 풀어가죠. 제가 삼재 때문에 삼재는 효과가 없다고 했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수님, 저희 시동생은 진짜 삼재 때 안 좋은 일 겪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 시동생은 삼재 아닐 때도 안 좋은 일 겪은 겁니다. 우연히 삼재라는 시기와 안 좋은 시기가 겹치는 건 있을 뿐이지 곧 삼재로 인해서 누군가 다 안 좋은 일을 겪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가고요. 뭐 제가 좀 조금 뭐 할 테니까 좀 가보시다. 요 사주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첫째 10년 주기가 있고 몇 년 주기가 있다 했죠? 60년 주기, 600년 주기, 여러 주기가 있습니다. 그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이분이 저한테 시간 사주를 물어보니까 여기 원우 중에 한 분이신데요. 딱 11시 30분이라고 딱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자
11시 30분, 서울은 32분을 기준으로, 대전은 30분을 기준으로, 수원은 대략 31분을 기준으로 시간이 바뀌어요. 31분 이전에는 4시, 31분 이후엔 5시. 그럼 이분이 4시일지 5시일지 정확히 안다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사주를 2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축, 경신, 개사, 정사, 그리고 무호. 11시 30분이 넘었거나 11시 30분 이전이거나인데, 그래서 이 2가지를 뽑았는데, 다행히 다른 건 둘째 치고 성격은, 인간성은 비교적 괜찮다. 비교적 괜찮다. 많이 괜찮다. 아까처럼 상당히 논리적이고 치밀하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아주 재테크에 의의를 밝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소 못하게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카리스마 가지고 급한 소리도 있지만 포용도 한다. 제가 자, 이걸 누군지를 이제 밝히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뿌려, 겨울에. 그 다음에 대충 뿌려, 봄에. 누가 더 많이 걷어들일까?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 걷어들이는 거에 때에 맞추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 썩은 땅에. 대충 뿌려, 기름진 땅에. 노력이 중요해, 장수가 중요해. 열심히 뿌려, 쭉쟁이 가지고. 대충 뿌려, 기름진 거 가지고. 아이디어가 중요해, 노력이 중요해. 아이템.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력을 가장 큰 걸로 생각하는데, 노력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노력을 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맥만 가지고 잘 된다면 김우중 씨가 망할 이유가 없었고. 맞습니까? 예. 노력만 갖고 잘 되고 인맥도 된다면 연예인이 한 번 뜨면 계속 돼야 되는데 계속 뜨다 깨져. 그렇듯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간이다, 시간이다. 시간이 첫째요. 두 번째는 공간. 왜? 어디에 사느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혜택인 겁니다. 장사는 어디 하느냐? 잠을 자는데 안 좋은 땅이잖아. 저건 풍수시간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우리의 노력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겨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겨울이 와. 겨울이 얼마 깨진다고 정해져 있을까? 누가? 똑같은 겨울인데 대비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안 깨져. 별로 안 깨져. 조금 깨져. 대비를 못하고 있으면 사업을 벌려버려, 가을에. 어떻게? 항상 깨져.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깨집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때 보니까 사람들이 깨지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10년 주기 겨울을 만나서. 두 번째는 겨울인지 모르고 겨울을 만나서. 겨울인지 알았다면 겨울에 맞게 행동하는데 겨울인지 모르고 만나다 보니까 봄처럼 만나다 보니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자, 아까 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 가을은 누구에게나 풍요로워. 씨앗을 뿌렸거나 안 뿌렸거나. 이해하시겠죠? 근데 씨앗을 뿌린 사람이 더 풍요롭다, 덜 풍요롭다? 더 풍요롭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을의 풍요 자체는 우리의 노력이나 계절의 흐름이다. 흐름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더와 덜만을 결정짓는 거지 풍요 자체는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시기가 계절과 같다면은 여러분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걸 결정하는 것 아니면 더 잘 나가고 더 못 나가는 걸 결정하다. 1번이다, 2번이다.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왜 여러분보다 또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없나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학이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때를 알려주고 그 때에 맞춰서 주의할 수 있게끔 대비할 수 있게끔을 알려주는 겁니다. 겨울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는 오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쌀 10가마 거둘 수도 있고 15가마, 쌀 10가마 깨질 수도 있고 15가마 깨질 수도 있고 30가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특히 언제냐? 이 가을에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폭삭 집어넣었다가 깨진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
겨울, 올 초반에는 약간 좀 복잡하고 다소 좀 주춤한 기운이 움직이다가 올해 4월달, 5월달 들어서 기운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주 정도 전에서 조금 주춤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자, 우리 그 케이스까지 가지는데 우리 여기서는 공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현재로 요즘에 좀 운이 막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좀 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법인을 좀 확장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사도 좀 준비 확장해서 이사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올해 제가 아까 그걸 딱 놀랐던 게 최근 2주 동안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지난달까지 그 매출이 막 진짜 통장에 큰 숫자가 확 바뀔 정도로 들어오다가 한 2주 동안 또 저희 직원이 좀 걱정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맞아서 좀 그랬었습니다. 아니, 나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지난 2주가 가장 현실이 중요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지난 2주 현실을 얘기한 건데 그 큰 흐름대로 이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10년 주기를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일반 사주 명리학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맞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좀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셨으면 얘기하시길 조금 더 깊게 얘기한다면은 이게 현재 이 사주는 워낙 사주를 볼 때 기존 사주 명리학에서도 통상 이 사주는 크게 차이가 나면 수를 개수로 쳐서 워낙 금수가 강하니까 화용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부담 없이 이건 봐요. 근데 이런 사주는 일반 사주나 일반적으로 볼 때도 비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다른 사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꾸로 보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제 사주 보신 그 철학 봐주는 분이 저희 어머니 아프시긴 하셨는데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작년에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물론 작년에 조금 애매한 건 있었지만 코로나 모든 상황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겨울이 좀 힘든 거지. 연초가 작년도 10월달 11월 초까지는 좀 괜찮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는 괜찮았을 상당히 괜찮았죠. 겨울만 힘들었지, 맞죠? 이런 겁니다. 작년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본 거고 정확히 친다면 이분이 작년도 비슷하겠네.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대략 특히 10월달, 11월달은 상당히 괜찮았을 것인 거고 11월 중순 이후 들어서 12월달부터 1월, 2월달, 3월 초까지나 2월 초까지 그때가 힘들었던 거지. 이 흐름인 겁니다. 그 흐름대로죠? 맞습니다. 이렇게 기운의 흐름을 읽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돼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주 명리학은 원래대로 치면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거.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간주로 표현한 거고 그걸 분석해서 사람의 기름합을 찾는데 아까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노력이 들어가 있죠. 선택과 노력이 들어가 있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친구, 아내, 남편 모든 영향이 들어가서 지금의 모습인데 그걸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사주팔자만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를 맞춘다면 그건 말장난인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근데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는 것은 현실의 대부분 사주를 볼 때 통례로 대한민국 사람이고 뭐고 포함하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직관, 그 순간의 직관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주로서는 그런 걸 다 찾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흐름을 찾는데 흐름이 무지하게 좋아. 좋은데 이분이 뭘 하는지 알아. 사실을 공부하고 있어. 그럼 변호사 합격했다는 거고 이분이 기술고시였으면 그거 합격했다는 것이고 물론 대략은 검사로 가겠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 특성 갖고 그렇지만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정확한 것은 봄, 여름, 가을, 이런 같은 흐름. 우리가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날지가 정해져 있을까요 혹시? 안 정해져 있죠. 지금 이 계절이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이죠. 언제부터 여름이었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라고 물어보면 애매하죠. 지금이 저녁이잖아. 몇 시 몇 분부터 저녁이에요? 참 애매한 것도 쉬운 거. 어른이죠, 본인이. 몇 살부터 어른이에요? 법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이 현실의 모든 것은 흐름으로 정해지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왜? 계절처럼. 바로 이 공부는, 이러한 학문은 흐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거 찾는 순간부터 3000%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음양오행부터 잘못된 게 많아요. 세상 모든 건 오로 이루어졌다. 계절도 4개인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곡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사주명리학이 많이 엉뚱해. 근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으로 맞아 들어가. 왜? 성격도 내랑 맞고 어떤 부분까지는 맞기도 하고. 왜? 거기다가 통박까지 들어가고. 철학관과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50대 아줌마가 왔는데 20대, 20대임이 왔을까? 대통령 출마하려고 왔을까? 너무 행복해서 자랑하러 왔을까? 뻔한가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와서 표정만 보면 알잖아 해가지고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왔다라면 뭐 부동산 투자자나 됐겠지. 쭈삣쭈삣하면 뭐 요게 뭔지 몰라도 요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식 문제, 신랑 문제 힘들어서 오는 건데 와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이고 세상에 힘든데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어? 한마디 해주면 다 울고 눈물 줄줄 흘리고 선생님 용합니다 하고 돈 주고 가고, 한마디 더 하죠. 신랑은 당신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더 잘 먹혀. 그러다가 또 뭐 내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해서 무조건 힘들은데 이게 내 때문에 다 운 탓이야, 운 탓, 당신 탓이 아니야, 이런 말도 들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저는 미래예측학. 미래예측학은 뭐냐? 동양 미래예측학은 동양 역학 중에서 미신적 요소, 아까 말씀 미신적 요소를 배제하고 학문적 논리적인 측면만을 만들어서 정해서 과학화시킨 것이 바로 동양의 미래예측학이고, 제가 바로 그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연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주명리학 풍수지리는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가 섞여 있는데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키면 논리가 된다. 아직까지는 섞여 있다, 전부 다. 그리고 아까처럼 인생에는 누구나 이런 주기가 있다. 10년 주기가 있고 60년 주기가 있는데 특히 600년, 10년 주기가 누구에게나 2년은 봄, 3년은 여름, 2년은 가을, 3년은 여름. 그래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 게 평생 힘들다 3년이면 끝난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으면 된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